이상호 시인이 쓴 제목이 꽃의 보복, 예, 꽃이 어떻게 보복을 했을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시를 이렇게 처음 부분, 서두 부분, 중간 부분, 결미 부분으로 이렇게 딱 나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모가지만 잘려와서 분노하는 우리들을, 자, 우리 인간들이 꽃을 꺾어오죠. 가위로 또 손으로 똑똑 따서, 예, 꺾어와서 우리의 식탁에 또는 예, 책상에 이렇게 병에 꽂아서 우리는 이것을 즐깁니다. 예, 관상용으로 즐깁니다. 자, 그런데 식물의 입장이 되어서 꽃의 입장이 되면 이 그대로 통째로 목이 잘려서 온 거잖아요. 그것을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중간 부분에 더욱 아름답다고, 그죠? 저 바깥에 있는 것보다 꺾어와서 내 앞에 내가 딱 독차지하고 보니까 더욱 아름답다고, 아, 너무 예쁘다, 향기는 좋다, 향기가 좋다, 이 색깔 좀 봐 하면서 우리는 희희낙낙, 예, 우리는 웃으면서 생명을 꺾어놓은 생명을 우리는 감상을 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저 인간들에게 찾은 꽃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결미, 우리들은 보복하기로 했다. 예, 인간들한테 복수하기로 한 거죠. 어떻게? 절대로 열매를 맺지 말자고 굳게 다짐했다 했잖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매화를 꺾어왔다, 뭐 복숭아 꽃을 꺾어와가 도화꽃을 꺾어와가 봤다, 이렇게 봤으면 꽃이 져야 그 자리에 뭡니까? 열매가 맺죠. 그럼요. 근데 우리는 꺾어왔으니까 그 꽃이 진 자리에는 도저히 예, 열매는 예, 맺지 못하는 거죠. 즉 그것은 꽃들의 보복이라는 거죠. 예, 꺾지 않은 꽃은 열매를 맺게 해주고 꺾은 꽃은 예, 그네들의 보복으로 열매를 그네들이 맺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다고 예, 꽃의 입장에서 이렇게 썼죠. 수필 중에서 권오훈 작가가 쓴 선빈이라는 예, 글의 결미를 한번 볼까요? 예, 글은 뭐 어렵지 않고 아주 쉽게 적었는데 결미에서 또 이렇게 짠하게 이렇게 우리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서두 부분, 가운데 부분, 결미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아, 내가 처음에는 뭘 적어야겠다. 그리고 가운데는 어떤 사건을 적어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예, 어떻게 그 일을 가지고 끝맺음을 해야겠다. 머릿속으로 미리 이렇게 계산하고 적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자, 서두 부분에는 이분이 매일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면서 구청에 되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조그만 여자애가 항상 이제 엄마 손에 매달려 가지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애가 타는데 이제 이 선생님께서 탈 때마다 이렇게 안녕, 이름이 뭐니? 이렇게 하면 얘가 굉장히 내성적이 돼가지고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엄마 뒤에 싹 숨고 눈만 빼꼼히 내다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 몇 살이니 뭐 이렇게 물어도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이름을 알아내는 방법을 이분은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한 번은 너 이름 내가 맞춰볼까? 너 대답 안 하니까 너 이름 개똥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에요, 순빈이에요. 요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순빈이구나. 이름도 예쁘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얘를 만나면 순빈아 안녕 이렇게 해도 얘가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빼꼼 이렇게 쳐다만 보고 그러다가 가운데 부분 이분께서 이제 직장도 바뀌고 해서 얘랑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이 안 맞으니까 수개월 동안 얘를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 어디 갔다가 아파트 앞에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려고 아파트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옆에서 써더니 차문을 내리더니 아저씨 이렇게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 딱 돌아보니까 선빈인 거예요. 생전에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는 애가 아저씨 요 한마디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승강, 이제 결미 부분이죠. 함께 이제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어, 벌써 이제 얘가 아저씨 하고 불렀다는 것은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에도 목소리에도 아주 반가움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승강기를 탔다.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선빈이는 이제 선빈이가 9층에서 항상 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청수 9 이렇게 눌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내쳐서 12까지 눌러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오은 선생님이 12층에 사니까 벌써 얘는 벌써 그것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나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예 아저씨 집의 몇 청수까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까지 누르고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이 글의 끝입니다. 뭐 방긋 웃었다. 어떻게 알았니? 또 물어서 대답을 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글이. 예, 12를 눌렀다 하는 걸로 글의 엔딩. 벌써 나는 이렇게 화답합니다. 아저씨 청수도 알아요. 제가 눌러드릴게요. 예, 예, 마음속으로 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서로 이 꼬마랑 예, 마음을 터놓는 그 과정들 우리 또 이런 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참 따뜻한 이야기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결미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류시아 선생님의 글 중에서 오늘은 뭘 배웠지라는 글을 떻게 연결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이분은 유명한 시집을 많이 출간했죠.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는 거, 예, 그렇죠.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우리 기억나고요. 그리고 또 뭐,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것도 있고, 예, 하늘 호수로 뭐, 떠난 여행 같은 여행기도 있고요. 그냥, 산문집, 어떻게 생각하면 명상집 비슷하게 이런 느낌이 드는 뭐 성자가 된 청소부 이런 것도 기억이 나고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도 있고 정말로 이분이 쓴 책들은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매력을 느끼고 인도를 여행하면서 그쪽에서 이렇게 명상, 또 명상에 굉장히 깊이 빠져들었죠. 명상을 하면서 글도 굉장히 깊어지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깊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에 가서 북인도 그 바라나시 굉장히 유명한 예, 그 이제 바라나시에 가서 여인숙에 묵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정말 뭐 인도가 어떻다 이렇게 정의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인도는 인도 사람이 어떻다 말하기 이전에 인도 사람 열이면 열 사람마다 다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저도 인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인도에는 정말 순수한 이런 분도 계시고요. 사기꾼도 있고요. 아주 거짓말쟁이도 있고요. 예, 뭐 아주 철학자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아주 뭐 어린애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은 예 상상하지 못하는 이상한 하여튼 뭐라 그럴까 그런 예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도 많고요.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분이 그 여인숙 주인한테 여인숙에 묵다가 낮에 외출을 했다가 저녁에 들어가면 여인숙 주인이 항상 오늘은 당신 오늘 밖에 나가더니 오늘은 뭘 배우고 왔어?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떻게 생각하면 이분 생각할 때 그냥 여인숙 주인이면 돈만 받고 집만 청소해주고 이렇게 본인 할 것만 하면 되지 왜 내가 밖에서 뭘 배우든지 뭘 간섭을 해? 이제 이런 약간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은 거죠. 그래서 참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어서 이 질문에다가 항상 아무렇게나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뭐 인도가 무척 지저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이분은 그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얘야, 오늘 이 손님이 인도가 무척 지저분하다는 걸 배웠다구나.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도 덩달아서, 그래요? 그런 걸 배웠대요? 하면서 이렇게 맞장구를 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또 뭐 그 다음날도 오늘은 뭐 배웠어? 이렇게 물어서 한 번은 아주 뭐 이렇게 그 귀찮기도 하고 그 질문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면 다시는 나한테 안 물을 거야 싶어가지고 오늘은 인도에서 쓸데없는 걸 묻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짚어 넘기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분은요,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가 누가 그런 걸 쓸데없는 걸 묻던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어, 또 아이하고 인도에는 쓸데없는 걸 묻는 사람이 많다는 걸 배웠다구나 이렇게 또 한다는 거죠. 참 어이가 없죠. 그렇게 그런 서두와 본론의 그런 얘기들을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결론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렇게 묻다 보니까 자기도 세뇌가 되어가지고 여인숙에 들어가려고 하면 또 분명히 주인이 내 마주치면 오늘 뭐 배웠어 물을 건데 무슨 대답을 해야지 답변을 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되묻게 된다는 거죠. 그래, 오늘은 내가 인도에서 뭘 배웠지? 예. 이게 이제 자기가 습관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라나시를 떠나 인도의 다른 도시들로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어딜 가든지 숙소로 돌아올 때면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묻곤 했답니다. 오늘 뭐 배웠지? 그래서 결국 이 결론의 맨 마지막 한 줄 뭡니까? 알고 보니 그 여인숙 주인은 좋은 스승이었다로 결론이 나죠. 처음에 내가 했던 그분은요, 인도에서 그냥 노인, 아주 귀찮은 남의 일에 참견하는 노인으로만 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 당신은 이 인도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는 나대로 내가 오늘은 과연 무엇을 배웠지라고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의 생각의 관념을 일깨워 줬던 아주 스승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서 여행기 중에서 결론을 맺은 글을 한 개 가지고 왔습니다. 파담이라는 글인데요. 예, 처음, 중간, 끝이 있는데 이 글은 파담이라는 가이드, 네팔에 제가 갔었는데 네팔의 가이드가 한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인도 사람들처럼 네팔도 조금 좀 정신 세계랄까 이런 게 좀 비슷한데요. 네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더 순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팔의 가이드 이름이 파담인데 자기가 이제 파담이 무슨 뜻이냐 하면 파담이라는 이름 속에 연꽃의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파담 하는 가수 이제 에디트 피아프가 불른 그런 거 그 노래 파담 하는 그 노래가 먼저 막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파담이 우리가 가이드를 하고 그 버스를 타고 네팔의 어떤 이제 히말라야 어떤 그 뭐 산이 보이는 그 절벽 그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내로 가는 이제 일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운전을 그 낭떠러지 길을 그 큰 버스가 하루 종일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데 우리나라처럼 밑에 길이 이렇게 뭐 아스팔트가 돼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길도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정말로 핸들만 조금만 잘못 틀면 좀 뭡니까 고산길이 돼가지고 낭떠러지 절벽으로 떨어질 것만 같아 너무너무 아찔한 그런 무서운 길을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달리는데 히말라야 거기 그 안나푸르나 산군 그 밑으로 쫙 이렇게 안개가 굉장히 눈발처럼 이렇게 세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겁이 나가 전부 다 불안해서 있죠. 아슬아슬하게 차는 가죠. 그리고 그 좁은 벼랑길에서도 앞에 오는 차랑 이렇게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이렇게 제 표현이 조금 과장을 하자면 깻잎 한 장 차이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서워서 이렇게 조마조마해가 전부 다 얼굴 백지장 같이 이렇게 있으면 서두 부분에 처음 부분에 네팔계 파담이 뭐라고 하느냐면 마이크를 들고 정말 죄송합니다. 길이 꾸불꾸불해서 죄송합니다. 안개가 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분이 길이 꾸불꾸불한데 저분이 왜 죄송하다고 그러지? 안개가 끼는데 저분이 죄송할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당신들이 오셨는데 길이 이렇게 선진국처럼 길이 바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일기가 좋지 못해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서 참 제가 대신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깔려가 있죠. 그래서 처음 말할 때는 그냥 또 뭐 하면서도 그냥 듣고 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한참 갔는데 뭐 전기 공사를 하는 거예요. 길 중간에서. 우리는 빨리 가서 저기 가서 점심도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는데 길 중간에 전기 공사를 하니까 전기선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차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도 막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공사도 하지도 않아요. 사람은 한 세 사람 있고요. 전기선은 엉망으로 있고 그냥 공사도 뭐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차,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다 쭉 써가지고 거기서 곧 저 선을 걷어주나 하고 기다렸던 게 30분을 넘게 우리가 이제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한숨도 터져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또 파담이 그걸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죄송합니다. 전기선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도 벌써 지어갑니다. 저쪽에 조금 더 가니까. 그러니까 벌써 해가 졌는데 진짜 이렇게 하더라고요. 벌써 해가 져서 죄송합니다. 와, 그 말을 들으니까는 우리가 이제는 어떤 불만을 얼굴에 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파다함한테 미안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불편한 표시를 하면 또 죄송합니다.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이 멀어서 죄송합니다. 예, 주유소가 멀리 있어서 죄송합니다. 뭐 온갖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다들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은 거예요. 그러는데 길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멀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하루 종일 그 길을 달려왔는데 화장실을 거의 몇 번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막 노랗게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떴어요. 그래 드디어 목적지에 무사히 좀 제법 우리가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무사히 저녁 식사 시간을 훨씬 지나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끝부분에 제가 어떻게 적었느냐 하면 둥근 쟁반에 식사가 차려졌다. 이 길을 알고는 우리는 다시는 이쪽으로 못 오겠다. 우리가 이제 막 파담은 저쪽에 있는데 와 오늘 우리가 10년 감수했다. 다시는 여기 못 오겠다 하고 일행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 파담이 저기서 들었어. 그래서 파담이 다시 마이크를 들고 두 손을 모으고 엄숙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도 오늘만큼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파담이 기도 소리가 우리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파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일도 오늘만큼만 되게 해서 오늘보다 더 힘들지 않고 오늘만큼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사히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고요. 한 사람도 어떻게 이탈하는 사람이었고요. 더 이상 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고요. 무사히 저녁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만큼 오늘이 참 감사하다고 파담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많은 것을 바라면서 살았구나 하는 걸 예, 느끼게 되었죠.